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제2의 조국일까입니다.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 그야말로 이제 신분지상을 다 뒤덮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나온 주장, 해명 그리고 뭐 재반박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쟁점이 시작은 휴가죠, 휴가. 그렇습니다. 이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모 씨가 21개월간 이제 복무를 하던 중에 58일의 휴가를 다 합쳐서 썼는데 이 중에 19일 동안 연속 두 차례에 걸쳐 병가를 썼다는 게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대목인데요. 1차 병가를 쓰고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상태에서 2차 병가를 쓴 대목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여기에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 거냐 이걸 이제 따져야 되는 건데 일단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이 병가 처리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데 다만 군의 행정적인 여러 가지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이 이 서모 씨 관련 이제 병과 관련된 서류를 보관하지 않고 있다. 이게 이제 드러나서 또 다른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류 보관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육군 규정에 의하면은 휴가 관련 서류는 이제 5년간 보관해야 되는데요. 이 문제의 사건은 2017년에 지금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 규정에 따르면 관련 서류는 이제 군이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만 서모 씨의 변호인 측은 미 육군 규정에 따르면 카투사 소속 병사의 휴가 관련 서류는 1년간 보관하게 돼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해놓은 상황인데요. 또 앞서 병가를 내기 위한 절차 일반에 대해서도 이건 뭐 미 육군 규정을 따르면 큰 문제가 없는 절차적인 어떤 정당성이 있는 처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국방부는 카투사는 대한민국 국군이고 육군 규정에 따라야 하고 유권해석 권한도 주무부처인 국방부에 있다라고 또 입장을 밝혔는데 그러면 이 휴가 서류 관련 서류는 5년간 보관을 해야 되는 서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모 씨 변호인 측이 우리는 미군 관련 규정을 따른다라고 해명한 것은 완전 잘못된 해명이네요. 그렇습니다. 국방부가 오늘 그건 전혀 아니다라고 공식 확인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서류 보관이 안 돼 있는 또 다른 사례도 있어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0일 이상 연속으로 휴가를 쓴 사례에 해당하는 카투사 병사가 총 5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 서모 씨를 포함한 2명만 이 증빙 서류가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 국방부는 서모 씨의 증빙 서류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건 답변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서모 씨 외에 다른 한 명의 사례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진료 관련 서류를 제출을 받았는데 이 개인정보 보호 목적으로 전역과 동시에 모두 폐기했다라는 당시의 실무자의 해명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서모 씨 증빙 서류 없는 거는 답이 어렵다. 그렇습니다. 아직 밝혀진 게 없네요. 그렇습니다. 또 추 장관의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해서 압력 넣었다. 이게 아주 큰 뉴스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이 군 관계자와 통화를 한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이제 또 화제가 된 내용인데요. 예. 당시에 전화를 받았다 이 증언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전화를 받았다는 얘기와 관련돼서 검찰에게 질문을 받았다. 이런 두 가지 증언이 있는 겁니다. 예. 따로따로 다른 사람들이 한 증언인데 먼저 보좌관이 전화를 해왔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추미애 장관은 국회에서 그거는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부인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에 이때 보좌관이 전화한 것 자체는 사실인 걸로 보인다라고 발언해서 또 다른 이제 논란을 또 불거지게 했는데요. 오늘 교통방송 라디오에 출연한 정청래 의원의 경우에는 이 서모 씨가 당시 보좌관과 친분이 있어서 병가 연장이라든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 물어본 거고 보좌관도 이에 따라서 군에다가 절차에 대한 문의를 한 것에 불과하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전화를 받았다라는 군 관계자도 뭐 외압이라든지 청탁 이런 거라기보다는 문의를 하는 그런 뭐 뉘앙스였다. 이런 얘기를 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추 장관이 지시해서가 아니라 추 장관 아들이 보좌관하고 알기 때문에 보좌관한테 물어봤다. 그랬더니 보좌관이 군에다 전화를 했다. 이 얘기를 다 종합하면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게 정청래 의원의 주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추 장관은 자기는 지시한 바 없다. 그래서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이 조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 동부지검이 이 논란이 불거진 당시에 이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는 진술은 확보한 바 없다 이렇게 해명을 한 바가 있었는데 이 신원식 의원 측이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론격으로 녹취록을 공개해서 지금 검찰이 진술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거 아니냐 조서에 이런 의혹이 지금 불거져 있는 상황인 것이죠. 예. 그런데 검찰 조서라는 것은 마지막에 이 진술한 사람에게 이 내용에 동의하느냐라는 어떤 최종 확인을 받고 동의를 얻은 게 이제 조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이 조사 과정이 어땠느냐가 이제 쟁점이 되는 것인데 예. 검찰 내부의 어떤 여러 가지 지금 해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당신이 진술이 없었다라고 수사팀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다만 이게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은 이 진술을 한 군 관계자를 조만간 다시 불러서 재조사를 하겠다라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휴가 그리고 보좌관 전화 이 건이고요. 그거 그렇습니다. 말고 평창 올림픽 통역병으로 보내달라 이건 뭐예요?
이게 당시에 주한 미 8군 한국군 지원 단장을 맡았던 예비역 이모 대령이 이번에 신원식 의원실과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당시에 통역병으로 보내달라는 청탁이 너무 많이 와서 선발 절차를 제비뽑기로 바꿔서 결과적으로 청탁을 거부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서모시 측은 이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결국 청탁이 관철되지 않았다. 즉 자신은 통역병이 되지 않았다. 이 점에서 당시에 뭐 이런 얘기들은 외압이 아니었다라는 취지의 그런 반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부대 배치를 바꿔달라고 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이 이모 대령이 한 얘기인데요. 처음에 서모 씨가 의정부에 배치가 됐는데 이것을 용산으로 바꿔달라 이런 청탁도 있어서 그것은 거절했다. 규정대로 처리했다. 이런 주장을 신원식 의원실하고 통화해서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제 TV조선과의 언론 인터뷰에서는 또 이 사례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청탁을 받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뭔가 다른 사람이 청탁을 받은 것을 자신이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에 대해서 서모 씨 측도 카투사 부대 배치는 컴퓨터가 난수 추첨을 해서 그 결과를 가족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제 공개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의 외부 개입은 불가능하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모 대령의 경우에는 자신이 추미애 장관의 배우자와 시어머니를 앉혀놓고 청탁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의 교육을 뭐 40분 동안 했다. 이런 발언도 했는데요. 예. 이 발언에 대해서도 서모 씨 측은 훈련병과 가족들이 한 100여 명이 모인 부대 내 식당에서 식사를 했을 뿐이고 부대 관계자를 뭐 이 서모 씨 측만 따로 만난 일은 없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이모 대령 측하고 서모시 측의 주장이 완전 엇갈리는 데 상황이네요. 아직은. 그렇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당 대표였잖아요. 그렇습니다. 당 대표실에서 연락 왔다는 건 또 뭐예요? 이것은 중앙일보가 오늘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어떤 발언 그런 것들을 인용해서 보도를 한 건데요. 앞서 얘기한 여러 가지 청탁이나 이런 것들의 어떤 청탁 경로가 추미애 장관의 어떤 그 당대표 시절의 당대표실이고 이것이 국방부 장관실이나 국회에 파견된 연락단을 통해서 이제 청탁이 오고 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은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것을 이제 이 중앙일보 보도 전날에야 알았다라고 이제 발언을 한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모 대령의 경우에도 통역병 선발 관련 청탁이 이런 방식으로 됐다라고 같은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은 이 보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사안? 그러니까 이게 보좌관이 뭔가 전화를 했다 이런 것들 자체는 어느 정도는 사실로 보이는 것이죠. 이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설명도 그렇고 추미애 장관의 어떤 해명도 지시를 안 했다는 것이지 결국은 전화를 했을 가능성은 있는 것인데요. 이것을 청탁이나 외압으로 볼 것이냐 이거는 좀 변론으로 또 따져봐야 되는 지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 없는 수사 결과를 내야 될 것이고 이게 추미애 장관의 지시에 의한 전화였느냐 아니면 또 추미애 장관이 지시는 하지 않았지만 사전에 인지했느냐 이런 여부가 좀 법적 쟁점이 앞으로 될 걸로 좀 보입니다. 야당 쪽은 지금 이거 검찰 가지고 안 된다. 특임 검사로 하자. 뭐 특검까지 주장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특임 검사라는 것은 일단 이제 검찰에서 이제 따로 검사를 임명을 해서 그 검사가 이제 조사를 하게 하는 건데 대검 예규에 따르면 이 특임 검사는 검사의 범죄 혐의가 발생했을 때 적용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예. 이번 사건에는 좀 적용하기가 어렵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또 검찰이 수사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의 서울 동부지검이 아닌 꼭 특임 검사가 아니라도 다른 수사팀을 독립적으로 구성할 필요는 있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이 조치는 추미애 장관이 결재를 해야 이제 가능한 조치입니다. 예. 원래대로 하면 검찰총장이 독자적인 수사팀이나 수사단을 구성을 할 수 있었는데 추미애 장관이 지난 1월달에 이걸 다 금지시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관이 결단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검찰은 동부지검 수사팀은 일단 증언 보강해서 1차적인 수사의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오래 가겠네요. 이 논란은. 결국 이 검찰의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를 지켜봐야 그게 되겠지만 나온다고 해서 아마 야당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죠. 그거 참. 못 믿는다고 할 것이고 여당도 여당 나름대로 또 다른 주장을 할 것 같아서 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럽고 피곤해질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김민아 기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